어저께 충격의 정광훈 목사님의 예배 발언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갔었던 김재훈 의원이 5.18에 대해서 이거를 헌법에 넣는 것은 뭐 본인도 반대한다.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런 건 뭐 우파 쪽 사람들은 많이들 반대할 수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하신 거였다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금 반대하신 거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대체 이 정광훈 라인이야? 이게 윤석열 라인이야? 이러고 이제 의심받게 된 거야. 이 정도면은 친 정광훈 개지. 친 정계라니까. 친 윤계가 아니라 김재원 의원이 그 친 전계라고 봐야 돼 지금. 정광훈 개야 정광훈 개. 이러니까 지금 재원이 형님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원이 형님이.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바라는 건 죄송합니다. 5.18 정신헌법 전문기자 반대 안 할 거예요. 야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삭삭삭 바꾸실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시네. 김재원 의원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조심하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뭐 5.18에 헌법을 넣는 거야? 좀 그렇지. 나는 애초에 헌법에 뭐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넣네마는 이런 거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 헌법은 헌법대로 가야지. 거기에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해석을 넣거나 이런 거는 그 헌법으로서의 가치가 좀 훼손될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 역사관의 자유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그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헌법에 넣는 거를 그런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넣기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 근데 이 김재우 의원의 이제 저런 이야기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반대로 간다라는 점에서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이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대통령실 헛기침 했습니다, 지금. 예, 대통령실 헛기침에 김재원 매우 죄송하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덕담이라고 버티던 김재원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가 나왔습니다. 왜?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계승 입장은 확고하다. 이게 바로 일종의 경고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 반응 나오자 확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광주 5.18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드러내신 바 있다. 5.18 정신 계승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확고하다. 대통령실이 김재원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읽히자 김재원은 곧바로 사과했다 이건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총선을 계산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 때 보시면은 우리는 무조건 20대표, 30대표가 없으면 무조건 져요. 인구 구조상 이제 우파 쪽에 있던 고령층들이 많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투표를 못 하시는 거야. 투표하기까지 못 오시는 거지. 힘들어서. 또 이제 뭐 그 지방에 아주 이렇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표장까지 이렇게 데려갈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를 가버리고 이러니까 투표하러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60대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우파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 586 세대들이 60대로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도 이제 좌경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완패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표만으로 어떻게 승부가 됐던 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선거란 선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인구 구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우파들의 응집이 많이 약화됐다 보니까 뭐 무슨 다른 정당 찍어 뭐 나는 도저히 뭐 탄핵 찬성파 못 찍겠다 이러고 다 나가버려 이러니까 응집이 안 돼.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인구 구조상으로도 어려운데 우린 정치 환경상으로도 서로 갈등 구조가 많거든. 다 지가 우파 간별사야. 병신들 주제에. 여기 다 병신들인데 지들이 우파 간별사 노릇하겠다고 어디 무식한 놈들까지 나대고 막 이러니까 이쪽 바닥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이 새로운 시장을 가야 돼. 그게 2030과 전라도라는 거지. 서진 전략. 그다음에 뭐 세대 포이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 이 얘기는 근데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야.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 근데 그나마 지금 젊은 애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좌빨 새끼들이 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완전 학을 띈 거지.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느꼈던 애들이 막상 해보니까 아니 우리 일자리가 더 없어졌네. 다 가족 족벌 경영으로 다 바뀌어. 응?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긴 뭘 안정돼. 개포등이야 막. 응? 막 이런 식으로 또 뭐 온통 이상한 태양광 따위나 하면서 이상하게 공공요금이나 올라가고 이 젊은 애들 입장에서 뭐 하나 제대로 올라가는 게 없다는 거야. 다행스럽게 얘네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건데 이런 젊은 애들을 포용해야 함과 동시에 전라도 쪽도 노려가 보자. 이런 전략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도에서도 좀 표를 많이 받으시고 또 20대 남자 뭐 30대 층한테도 좀 표도 많이 받으시고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대비해서 보면은
이게 표 떨어지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전라도가 됐든 젊은이들 MZ 세대 꼭 저런 말 표현하는 게 결국 그 세대 그쪽 지역 사람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친윤계 지도부인데 그 친윤계 지도부 안에서도 덜 친윤계가 있고 완전히 먼 친윤계가 있고 아주 가까운 친윤계가 이게 또 거기서 구별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중에 지금 이번에 사고를 치신 분이 그렇게 가까운 친윤계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렇게 좀 바로 즉각적 반응과 즉각적 사과로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죠. 오죽하면은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뭐 손절 라인이 나오고 있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부정한 김재원에 대해서 5.18 헌법 수록 불가라는 김재원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김기현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는 썰이 좀 눈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임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파열음이라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김기현 대표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대표는 적절하진 않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성일종도 당의 공식 입장도 당과 관련이 있는 내용도 아니라 개헌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놓고 김재원 의원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발언들이 좀 모여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재원 형님이 약간 좀 바로 사과를 할 만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거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런 썰이 이 지도부가 나왔을 때 조금 재원 형님을 그렇게 본다라는 썰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실 확인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